네, 자, 토마토쇼 3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는 그래도 좀 반등세를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예상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좀 외인들의 자금은 여전히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3,500억이 넘는 자금이 유출이 됐어요. 네, 사흘 만에 반등인데 좀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보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기관들이 이끌어주는 양상이 이어졌었지만 말씀대로 외국인들 상당폭 거의 뭐 3,500억 원 넘게 팔면서 여전히 좀 우리 시장에 들어올 기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1.5% 반등에 외국인 자금이 뒷받침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제 금리 발표 하루 전날입니다. 오늘장 어떻게 전개가 될지 예측과 더불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공유뉴스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권충현 과장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반등하라 2015입니다. 네. 자, 이 염원대로만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하여간 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 일단은 뭐, FOMC 오늘 내일 뭐, 결과에 달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뭐, 계속해서 외국인들 좀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우리 시장에서, 뭐랄까요,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좀, 글쎄요,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은 여기서 좀 분위기가 좀 바뀔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금리 인상이 뭐 거의 기정 확실화된 가운데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리 인상을 진행된다면은 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 시장부터 좀 봤을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또 3,000원 이상 매도 매물을 내놓았지만 또 기관이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면서 한 2,700억 정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조금은 플러스로 좀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와 좀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좀 급락을 하면서 20포인트 이상 좀 급락을 했었는데 일단은 뭐 코스피 반등폭은 크지 않았지만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1.5% 정도의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투심이 좀 회복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뭐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좀 출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왜곡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한 48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좀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굉장히 심했던 제약 바이오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성장주 쪽에서 좀 반등이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굉장히 좀 많이 약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월요일은 36불, 또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37불 이상까지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판단이 되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네, 얼마 전에는 35불을 거의 장중에 깨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네. 이 국제유가의 어떤 하향 안정화 자체적으로 우리 시장에도 일단은 호재로 반영되는 모습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간밤에도 좀 기대를 해본다면 오늘장 어떻게 좀 전개를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 뭐 한국 시장도 같이 또 반등을 하지 않겠는가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동안 한국 시장이 뭐 글로벌 시장 대비 굉장히 오히려 좀 유독 약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오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국내 이슈들이 좀 몇 가지 좀 해소는 되긴 해야 합니다. 일단은 대주주 세금 이슈라든지 굉장히 좀 복합적인 수급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된다면은 연말에는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률이 나오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박스권은 어느 정도 지켜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50포인트까지도 좀 어느 정도 자율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하루 앞으로 냅두고요. 또 금리 인상 이후에는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시장의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악재 노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뭐 월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이 좀 바닥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12월에 바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특별한 지정학적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단 이번 금리 인상이 가장 마지막 좀 악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내다보고 계신데 어쨌든 그 이후에 뭐 옐런 의장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속도 자체는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일단 금리 인상이 만약에 내일 이루어진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한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는 좀 덜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정확히 좀 짚어주셨는데요. 일단은 금리 인상 이후에는 추가적인 인상은 제가 봤을 땐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한 6개월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투자자 70% 이상이 만약에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내년에는 한 2회 정도 더 할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을 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악재보다는 좀 어느 정도 호재성으로 좀 받아들인 것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표가 악화가 된다면 금리 인하 카드가 한 번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쿠션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파도는 좀 지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뭐 포트폴리오 자체를 굉장히 좀 중장기적 시각에서 좀 운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길게 봤을 때 넣을 만한 이렇게 업종이라든지 종목들 어떻게 좀 눈여겨보시고 계신가요? 네, 그동안 굉장히 좀 낙폭 과대가 좀 심했던 성장주 섹터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 쪽에서 가장 강한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나스닥 바이오 지수는 거의 한 330%까지 다시 좀 찍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좀 깨트리지 않고 그대로 좀 유지를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에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유가 자체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좀 화학주라든지 정유주 쪽에서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섹터 쪽 좀 수출 위주의 좀 어느 정도 좀 강달러를 좀 예상을 해보고 본다면은 좀 수출주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 이후에 포트폴리오 개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성장주에 대한 지속 랠리가 조금 더 예측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더불어서 정유, 화학, 그리고 자동차까지 센티멘트 좀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니까요. 관련 전략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